하트. 프러포즈 전날 밤. 형수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은 이미 제 넥타이를 풀고 있었습니다. 알아요. 근데 오늘만. 새벽 2시. 호텔방. 내일이면 저는 수진이에게 프로포즈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3년을 사귄 여자친구. 드디어 인생의 반려자로 맞이하려던 사람. 그런데 지금 저는 형수님 제발 내일 프로포즈 한다고 했잖아요. 알아요. 그래서 더 이러는 거예요.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47세 형수님. 저보다 5살 많은 분. 언제부터였을까요? 형수님을 그냥 형님의 아내로만 볼 수 없게 된 게 오늘. 당신이 다른 여자 것이 되기 전에 형수님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형수님, 쉿. 생각하지 마요. 내일부터는 당신 수진이 거니까. 형수님의 손이 제 셔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성이 무너졌습니다. 형수님, 저 정말 나도 알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하지만 형수님이 저를 침대로 밀었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당신을 가져도 될까요? 42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앞둔 밤. 그런데 저는 형수님을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준호야. 형수님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평생 시동생 준호 씨라고 부르시던 분이 오늘은 준호야라고.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옷이 벗겨지고 경계가 무너지고 모든 게 뒤섞였습니다. 새벽 호텔 방에서 내일 프러포즈를 앞둔 남자와 그 남자를 사랑하게 된 형수님이. 이 모든 게 어떻게 시작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고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머물길 바랍니다. 동생의 결혼 발표. 6개월 전 제 인생은 행복했습니다. 42살. 중견기업 과장. 3년을 사귄 여자친구 수진이와 결혼 준비 중. 형님은 53살. 건설회사 대표님이셨는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으셨습니다. 형수님은 47세. 결혼 12년 차. 차분하고 우아한 분이었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족 모임을 했습니다. 그날도 형님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저 다음 달에 수진이한테 프로포즈 하려고요. 형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형님. 형수님도 미소 지으셨습니다. 축하해요, 준호 씨. 수진 씨 정말 좋은 분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형수님의 미소가 조금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형님은 서재로 들어가셨고 저는 형수님과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준호 씨, 결혼 준비 많이 했어요? 아직 프로포즈도 안 했는데요. 수진 씨는 준호 씨 얼마나 좋아하는데. 당연히 좋다고 하겠죠. 그러길 바래야죠. 설거지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접시를 떨어뜨렸습니다. 와장창. 형수님, 괜찮으세요? 급히 달려가 형수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으셨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없네요.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세요? 네. 고마워요. 형수님이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준호 씨, 네. 행복하세요? 네.
당연하죠. 그래요. 다행이네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씁쓸했습니다. 형수님도 행복하시죠? 글쎄요. 네. 형수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준호 씨는 수진 씨가 정말 좋아요? 당연하죠. 결혼하려는데요. 부럽네요. 형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서 들어가 봐요. 그날 밤 형수님의 표정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형수님의 외로움. 2주 후 형님께서 또 늦게 들어오신다며 형수님이 혼자 저녁을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준호 씨, 혹시 시간 돼요? 네, 왜요? 혼자 먹기 좀 그래서 같이 저녁 먹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형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형수님은 정성껏 저녁을 차려 놓으셨습니다. 와, 형수님.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오랜만에 요리하니까 좋네요. 형부는 요즘 집에서 잘 안 먹거든요. 형님이 바쁘시나 봐요. 바쁜 게 아니라 집에 오기 싫은 것 같아요. 형수님, 괜찮아요. 익숙해요. 형수님의 쓸쓸한 미소.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 씨는 수진 씨랑 어떻게 만났어요?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첫눈에 반했죠. 좋겠다. 첫눈에 반할 수 있는 사람 있는 거. 형수님도 형님이랑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형수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린 중매였어요. 서로 조건 맞춰서 결혼했죠. 그래도 12년이나. 12년 동안 한 번도 사랑받는다고 느낀 적 없어요.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수님, 미안해요. 오늘 왜 이러는지 술 좀 마셔도 될까요? 네. 형수님이 와인을 꺼내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가니 형수님의 말이 많아졌습니다. 준호 씨, 전 뭘까요? 네. 형부한테 전. 그냥 집 관리하는 사람? 애 못 낳는 쓸모없는 여자? 형수님, 그런 말씀 마세요. 12년 동안 애 못 낳는다고 얼마나 구박받았는지 알아요? 형수님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모르게 형수님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형수님. 형수님은 충분히 소중한 분이에요. 정말요? 형수님이 제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준호 씨, 형수님,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형수님.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요.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적극적 유혹의 시작. 그날 이후 형수님이 자주 연락을 하셨습니다. 준호 씨, 오늘 저녁도 혼자예요. 올래요? 처음엔 거절하기 어려워서 갔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 마음도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과 있으면 편했습니다. 수진이와는 다른 성숙한 여성의 매력이 있었습니다. 한 달 후 형수님이 운동 가르쳐 달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운동 안 하니까 살이 너무 찌는 것 같아요. 형수님, 전혀 안 그런데요. 그래도 준호 씨가 가르쳐 줘요. 헬스장 다니기 부담스러워서 결국 형수님 댁에서 홈트레이닝을 도와드리게 됐습니다. 이 자세가 맞아요? 형수님이 스쿼트 자세를 취했습니다. 레깅스 차림의 형수님. 조금 더 깊게. 이렇게요. 제가 뒤에서 자세를 교정해 드렸습니다. 형수님의 몸이 제 손에 닿았습니다. 이렇게요? 네. 좋아요. 준호 씨,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물러나려는데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농담이에요. 괜찮아요. 형수님이 돌아서서 저를 봤습니다.
너무 가까운 거리. 준호 씨, 수진 씨는 행복하겠어요. 왜 갑자기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남편이라니. 형수님, 저도 준호 씨 같은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형수님의 손이 제 가슴에 닿았습니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형수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형수님, 저 여자친구 있잖아요. 알아요. 근데 형수님이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자꾸 당신만 보이는데 어떡해요? 형수님,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죄송해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급히 형수님 댁을 나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형수님이 나를 프러포즈 준비. 그날 이후로 형수님을 피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꼈으니까요. 하지만 형수님은 계속 연락을 하셨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그날은 내가 실수했어. 문자 내용도 달라졌습니다. 준호 씨가 아니라 준호야. 형수님, 그날 일은 잊어주세요. 저 곧 프로포즈 할 거예요. 알아. 축하해.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형수님, 부탁이야. 프로포즈 전에 딱 한 번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형수님이 제안한 곳은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형수님, 왜 하필 호텔이에요? 조용해서 좋잖아. 아무도 우릴 모르고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야, 내일 프로포즈 하는 거 맞지? 네. 어떻게 할 건데?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거기서 무릎 꿇고. 낭만적이네.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형수님, 우세요? 아니, 감동해서. 형수님,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난 널 사랑해. 형수님,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근데 말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형수님, 저는 대답 안 해도 돼. 난 그냥 내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 형수님이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볼게. 내일 프로포즈 잘하고. 형수님, 응? 저도 형수님이 좋았어요. 형수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준호야. 하지만 전 수진이랑 결혼할 거예요. 그게 맞는 길이니까. 알아. 형수님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만 나랑 있어줄래? 형수님, 그건 아무것도 안 할게. 그냥 옆에만 있어줘. 제가 바보였을까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앉아서 대화만 나눴습니다. 준호야, 수진이는 널 많이 사랑하지? 네, 그런 것 같아요. 부럽다. 난 평생 그렇게 사랑받아 본 적 없는데. 형수님도 누군가 만나실 거예요. 12년 결혼 생활이 끝나지 않는 이상 어렵겠지. 이혼은 생각 안 하세요? 생각은 해. 근데 용기가 없어. 형수님이 저를 봤습니다. 준호야, 만약에 말이야. 내가 이혼하면 나랑 사귈 수 있어? 형수님, 농담이야. 미안. 형수님이 술을 마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 형수님,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형수님, 준호야. 형수님이 제게로 다가왔습니다. 한 번만, 키스 한 번만 해줄래? 형수님, 그건 부탁이야. 평생 기억하고 싶어. 내가 사랑한 사람이랑 키스한 기억. 형수님의 눈물. 그 눈물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형수님, 키스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부드럽게, 하지만 점점 깊어졌습니다. 준호야, 형수님,
옷이 벗겨졌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늘만 내일부터 당신은 수진이 거니까. 다음 날 예정대로 수진이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빠, 정말? 수진아, 나랑 결혼해 줄래? 당연하지. 수진이가 울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어젯밤 형수님과의 일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형수님과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축하해. 프로포즈 성공했다며? 네. 형수님. 보고 싶어. 형수님, 이제 그만. 알아. 근데 마지막으로 한 번만. 또 만났습니다. 형수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알아. 하지만 마지막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결혼식을 2달 앞두고도 저는 형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 네. 근데 왜 계속 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근데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형수님과 저는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에게 거짓말을 하며 형수님을 만나는 제 자신이 역겨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들키는 순간, 결혼식 한 달 전, 수진이가 이상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요즘 왜 그래? 뭐가? 자꾸 딴 생각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정신없어서. 정말? 수진이가 제 휴대폰을 보려고 했습니다. 오빠 폰 좀 볼게. 왜? 그냥 궁금해서. 수진아, 그건 왜 보여줄 수 없어? 아니. 수진이가 제 휴대폰을 가져갔습니다. 형수님과의 문자가 있었습니다. 오빠, 이게 뭐야? 수진아, 보고 싶어. 오늘 만날 수 있어? 이게 누구야? 그건 형수님? 형수님이랑 이런 문자를.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아, 오해야. 형수님이 요즘 힘드셔서. 거짓말하지 마. 이게 그냥 위로하는 것 같아?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형수님이랑 뭐 하는 거야? 수진아, 대답해. 형수님이랑 사귀는 거야? 미안해. 그 말에 수진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언제부터? 프로포즈 전날부터. 수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프로포즈하고도 형수님을. 수진아, 나가. 꺼져. 수진이가 저를 밀었습니다. 수진아, 제발.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일주일 후, 결혼은 당연히 취소됐습니다. 수진이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형수님께 전화했습니다. 형수님, 들켰어요. 뭐라고? 수진이가, 다 알아요. 준호야, 결혼 취소됐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만나자. 여자친구의 비밀. 형수님을 만났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다 내 탓이야.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이제 어떡할 거야? 모르겠어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야, 나랑 함께 있어줄래? 형수님, 나 이혼할게. 그리고 당신이랑. 그때였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아? 오빠 만날 수 있어? 당연하지. 어디로 갈까? 우리 집으로 와. 수진이네 집.
수진이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앉아.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오빠, 나도 고백할 게 있어. 뭐? 나도 전 남자친구랑 계속 만나고 있었어. 뭐라고?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 오빠 기억하지? 내 전 남친. 응, 5년 전에 헤어졌지만 완전히 끊지 못했어. 오빠랑 사귀면서도 정훈이 오빠를 계속 만났어. 제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 응, 서로 바람 피우고 있었던 거지. 수진이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오빠 휴대폰 보고 너무 화났어. 근데 생각해보니 나도 똑같았어. 우리 정말 웃기지 않아? 수진아, 오빠는 형수님 사랑해? 모르겠어. 나도 정훈이 오빠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확실한 건 우리 둘이 서로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맞았습니다. 3년을 사귀었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오빠 헤어지자. 그래. 그리고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형수님한테 잘해줘. 오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흔치 않아. 수진아, 나도 정훈이 오빠한테 갈게.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3년의 관계가 그렇게 끝났습니다. 6개월 후, 형수님은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형수님과 공식적으로 사귀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오늘 이혼 조정 있어. 잘 될 거예요. 그래야 할 텐데. 형수님과 저는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시동생이랑 사귀는 형수? 둘이 바람 피우다가 들킨 거 아니야? 소문이 돌았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내 때문에. 괜찮아요. 신경 안 써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았습니다. 형님도 저를 원망하셨습니다. 동생 새끼가 내 아내를 꼬셔? 형님, 죄송합니다.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네. 이혼은 확정됐어. 정말요? 축하해요. 근데 형수님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우리 이대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너무 많은 사람 상처 줬잖아. 형부도 수진 씨도. 하지만 이제 그리고 당신 회사 생활도 망가지고 있잖아. 맞았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승진 탈락했습니다. 소문 때문이었죠. 준호야, 나 때문에 당신 인생이 망가지는 게 싫어. 형수님, 우리 잠시 떨어져 있는 게 어떨까? 형수님, 그게 무슨 시간을 가지자. 서로 생각할 시간. 얼마나요? 모르겠어. 근데 필요해. 우리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서 시작된 실수인지 확인할 시간이. 그날 우리는 헤어졌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형수님과는 연락을 끊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오빠, 수진아? 오랜만이야. 수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예전의 그 미소였습니다.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게, 나는 잘 지내. 정훈이 오빠랑 결혼했어. 축하해. 고마워. 수진이가 저를 봤습니다. 오빠, 형수님은? 헤어졌어. 왜? 서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바보같이.
뭐, 오빠, 형수님 그렇게 사랑하면서 왜 헤어져? 하지만 사람들 눈치 보느라 형님 때문에 오빠 후회하지 마. 진짜 사랑하면 붙잡아.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수진아, 나 정훈이 오빠 사랑하지만 가끔 오빠 생각해. 내가 진심으로 대했다면 어땠을까 하고. 수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형수님한테 가. 지금 형수님 집 앞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준호예요. 문이 열렸습니다. 형수님이 서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셨습니다. 준호야, 형수님, 보고 싶었어요. 나도.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형수님 저 깨달았어요. 뭘? 형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준호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형님이 원망하시든 상관없어요. 형수님만 있으면 돼요. 형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바보, 그런 말하면 내가 어떻게 저랑 다시 시작해요. 준호야. 하지만요. 형수님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근데 시도는 해봐야죠. 잘못된 시작이었는데 그래도 진심이었잖아요. 형수님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진심이었어.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이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준호야, 솔직히 말할게. 뭐예요?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아. 우리가 정말 사랑인지 아니면 그냥 외로움인지. 형수님, 시간이 필요해. 조금 더. 얼마나요? 모르겠어. 근데 기다려줄 수 있어? 저는 형수님을 더 꼭 안았습니다.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고마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건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